봄날님, 아이들 책 읽어주려고 도서관을 갔는데 CD가 거의 없네요. 이럴 경우 제가 읽어줘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원어민스럽게 잘 읽어주지는 못합니다. 이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건 있을까요? 아, 네, 저도 처음에 영어 옥스포드 리딩 트리도 사곤 했지만 그게 그 책의 말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많이 쓰는 말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말투들의 그런 글투, 그러니까 작가들이 쓰는 말투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저도 도서관에서 영어 책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CD도 빌려왔고 CD 아닌 것도 빌려왔는데 아이들이 CD를 들을 때 조금 답답해해요. 왜냐하면 책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틀기 시작하고 뭐 다시 돌리고 하는 그 순간에 약간 지루해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전에도 저는 영어책하고 한글책을 읽어줬었고 했는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발음이 정말 이상했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말똥말똥 잘 들어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CD가 없을 경우 그리고 내 발음이 이상해서 좀 읽어주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 경우는 그 책에 관련된 그 제목을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이렇게 스펠링을 쳐보면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많아요. 거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일러스트를 좋아해서 동화책을 그림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책들을 제가 읽을 때는 제 발음이 그 원어민스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좋아하는 책, 동화책이나 이런 동화책들은 되게 원어민들이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쳐서 그 원어민들이 여러 나라에서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명한 동화책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발음으로 한 번씩 들어봤었어요. 아이가 리틀팍스 7단계 정도 듣고 쉐도잉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안 하게 되면 실력이 저하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실력이 저하된다는 건 실력이 저하된다기보단 그게 잘 쓰는 말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겠죠, 말할 때는. 그런데 그걸 많이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들으면 알아듣겠지만 말로는 잘 안 나오죠. 네, 엄마 목소리. 아이들은 예, 어떻게든 노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꼭 소리면 좋죠. 왜냐하면 소리가 모든 언어의 그 발판이 되고 50% 이상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그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접했던 글씨도 그렇고 엄마 소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근데 그 스토리는 남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저는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해서 읽어줬는데 아이들이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읽어줬는데도. PFRL을 제가 읽어줄 때 이게 뭐지? 꼭 아이가 바로 따로 하려고 합니다. 따라? 그러면 P나 F 발음을 교정해 줘야 할까요? 아이가 바로 따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교정해 주지 말고요. 교정하면 뭔가 약간 거절당한 느낌? 틀린 거 계속 지적하면 약간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F라고 했을 때 F 이렇게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지병님께 아이들 추천받아 5월 12단계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책 추천을 하시겠어요? 다음 책이요? 글쎄. 그리고 아이들이 와 12단계까지 챕터까지 다 한 거네요. 그리고 루티님 초1부터 리틀팍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4인데요. 보통 3년 이상 하면 챕터북을 읽던데 아이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서 3점대 초반 정도 책을 읽어요. The, The Nightbook of Doom? 이게 뭐죠? 을 거의 다 이해하더라고요. 넷플릭스 만화는 영어 영상 잘 보고 있지만
책은 열심히 하지 않고 속도가 붙지 않으니 저도 좀 반포기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가도 될까요? 초등학교 몇 학년? 1 일부터 지금 초4. 네. 초4 느슨하게 가도 되죠. 그리고 3년 이상 했으면 3 살짜리 아기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4 살이니까 꼭 3 살짜리 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원어민 환경에서 살지 않죠. 그러니까 3년 했으면 이거 해야 돼. 1년 했으면 저거 해야 돼. 이런 거를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몽이둥이 님, 저희 아이들은 초3 학년 9월 14일 시작했어요. 하루에 2-3 시간 주말 빼고 꼬박꼬박 닥친 대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화상 영어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필리핀 선생님과 놀랍게도 대화를 하더라고요. ORT도 매일 빼놓지 않고 한 권씩 꾸준히 했어요. 이거 2개만 했습니다.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늦을까요? 어른들이 늦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청 쉬운 거 보죠. 저희 뽀로로나 아니면 아이들 거 애니메이션이 들려도 어른 거 보면 잘 안 들려요. 그거는 이제 어른께 좀 어려워요. 어른들이 말도 좀 돌려서 얘기하고 말도 좀 더 빨리 하고 남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성우들이 얘기해 주기 때문에 성우들이 말하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거보다는 쉽죠.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은 우리가 산 거에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것만. 근데 인제 수능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막 이해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게 어른들은 좀 수준도 어렵고 이해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살아온 말을 아무 때나 갖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하려면 그러니까 좀 쉬운 것도 같이 보고 유튜브도 같이 보고 말이 좀 적은 것도 보고 그리고 좀 듣고 싶은 발음도 듣고 좀 빠른 것도 보고 싶으면 보고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찾아서 그렇게 지속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네 그래도 한 3 년? 어 3년 하면 될 텐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네. 몽룡님, 읽히기 시작할 때 그냥 영어 노출처럼 그냥 혼자 읽도록 지켜봐야 하나요? 기본적인 어법, 과거형, 대략적인 문장 구조하든가 이런 걸 틈틈이 설명해 주는 건 방해될까요? 자꾸 문법적인 것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저희 둘째하고 뭘 같이 뭘 먹다가 사과 깎아 주다가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엄마 나처럼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영어를 진짜 수학같이 힘들어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전치사가 뭔지 쓰세요. 접속사가 뭔지 쓰세요.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중2 거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수능에 나오지 않아." 사실은 엄마도 전치사가 뭔지 한국어에서도 전치사가 뭔지 잘 몰라. 아시는 분 계세요? 접속사가 뭔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 전치사가 뭔가요?"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냥 문법을 중학교 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역사는 100점 맞았는데 뭐 그런 몇 점 맞았다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왜 그 문제를 왜 냈는지 선생님이 도대체 왜 그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기와 읽기에는 문법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읽히다 보면요. 이 아이가 읽기 시작할 벌써 읽겠나요? 혼자? 혼자 읽나요? 얼마나 하셨는데 혼자 읽죠? 혼자 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면 문법을 저절로 익히게 되고 이 사이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지 되는지도 그냥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게 아주 직감적으로 나중에 그냥 틀린 거를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법 알려주지 마세요. 읽기를 시작할 때 내버려 두고 집중하게 내버려 두세요. 문법은 중학교 들어가면 충분히 배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이제 잘 들리고 잘 읽고 뭐 말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른 건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접속사래. 이걸 꼭 알고 싶다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시험 보기 전에 '아 이게 전치사구나.'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외워야 되는 거 아니고 말할 때 읽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게 맞아요. 네. 우리 한국말처럼 늘어요. 똑같이 늘어요. 김하영 님. 초3 남자아이 1년 반 정도 영상 보기랑 영어책 정독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뽀로로 까이유 티모시 고스트 스쿨 정도의 수준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수준 틀어주면 못 알아들어서 재미없다고 하는데 맨날 뽀로로만 보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재미를 붙인 영상이 없어서 고민인데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실 영상 있으실까요? 까이유, 뽀로로, 정말, 되게 오래된 약간 명작이죠. 까이유. 아, 그러면 유튜브로 보여주시나 본데요? 까이유하고 뽀로로면? 제 생각에는 초3 아이. 초3 아이면 뽀로로가 재미없을 텐데. 디즈니나 이런 데 가서 아이에게 좀 선택하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뽀로로도 시즌이 엄청 많죠. 제가 뽀로로 저희 아이 첫 아이가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뽀로로도 그것만 다 정복이 안 힘들 텐데 오래 걸릴 텐데. 그리고 추천해 주실 영상. 저는 제가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성향도 모르고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자아이인데도 남자아이라도 동물 좋아하는 아이 있고 차 좋아하는 아이 있고 아무것도 둘 다 안 좋아하는 아이 있고 저희 둘째, 첫째 이렇게 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선택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선택하게 해 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엄청 많이 얘기한 뭐 데이브 엑스 이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만들기 좋아하면. 그 유튜브보다는 좀 저는 이 디즈니나 넷플릭스에도 약간 시리즈로 짧은 영상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 한국에 있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국 추천 영상이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니까 웬만하면 디즈니나 뭐 넷플릭스나 그런 걸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몽이둥이 님. 저희 아이들은 쌍둥이인데요. 시작한 지 1년 6 개월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병님 방법이 잘 맞아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서 팁이 하나 더 드려 놨습니다. 궁금한 건 이 방법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게 부모님으로서 좀 탐탁지 않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영상을 안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영어 환경에 있으면 좋지만 영어 환경을 접할 수 없어서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방법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데 언제까지 영상을 보여줘야 되냐 이거죠. 이 아이들이 좀 귀가 뚫리고 이제 읽기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내가 엄마 가끔 이게 한국 걸 보는지 영어를 보는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한국 거 보는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굳이 하루에 막 2 시간씩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나왔을 때 보고 그리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인제 문제집도 풀게 이렇게 해 주시고 영상 소리도 좀 노출되게 소리만 들어도 인제 그땐 되니까 소리 노출되게 해 주시고 아이들은 거의 영상 보면서 그냥 영상만 봐도 느는데 소리가 이미 잘 들리고 어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잘 읽고 그냥 이해하고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인제 이미 영어가 잘 쉽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렇게 영상 노출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병님 두 아이들은 얼마 만에 귀가 뚫렸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 뚫렸을 때 "엄마 나 귀 뚫렸어요."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1 년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6학년 첫째 아이가 6학년 때 시작했는데 인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정말 날마다 2 시간씩 영상 보고 그리고 집중 듣기 30 분씩 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영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했던 얘긴데 내가 영어를 보고 있는데 '아 영어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게 그 아이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큰아이는 정말 빨랐던 거죠.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속 얘기 잘 안 하는 아이라서 제가 그게 더 신기했고 제가 영어 귀뚫기 시작하도록 그 아이가 저한테 모티베이션이 돼 줬으니까. 그리고 둘째 아이는 거의 영상을 못 봤어요. 집중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학원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좋아해서 피아노하고 학기도 2 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오면은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다가 방학 때 막 겨울방학에 막 2 달, 3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대답 못 알아듣더니 영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외국인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게 들렸다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미술 찾아보고 만들기 찾아보고 해서 막 엄청 보더니 그 아이는 한 2년 가까이 1년 반, 2년 가까이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거의 그냥 집중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많이 귀가 뚫리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에게 너무 빨리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집중 듣기만 해도 되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늘긴 늘었는데 이제 귀가 뚫리진 않았죠. 집중 듣기만 하면 귀가 뚫리진 않고 그러니까 흘려듣기를 하면서 또 이 아이의 집중 듣기가 그냥 갑자기 되게 뭐 2-3 단계만 계속 보던 아이인데 자기가 막 다 모든 단계를 다 보더라고요. 샤이콩님, 저희 5 학년, 6 학년 아이들 만 2년 반 넘게 무자막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로 애니나 영화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게는 봐요. 근데 아직 발화가 안 되는 게 맞는 건지 엄마 마음만 좀 급하네요. 그러니까 발화가 된다는 건 우리도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저 사람이 영어를 되게 잘해. 나도 영어로 저 사람하고 말할 정도야. 그래도 둘이 영어를 쓴다는 건 되게 어색하고 막 우리가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그리고 5-6 학년이면 더 그래요. 되게 이상하고 내가 막 말은 하고 싶어도 그게 좀 쑥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성격이고 그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는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발화를 보고 싶으시면 화상 영어? 그걸 좀 신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데려가서 말할 기회를 만들거나 네 그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이러면 영어를 말로 하는데 막 제가 영어를 이렇게 말을 걸면 되게 한국 발음으로 못하는 척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웃기게 하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발화 중요한 들리면 말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지금 5-6 학년이면은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화상 영어 추천드려요. 그리고 강아지다 님. 5 학년이 되니 학교에서 단어 문장 시험을 보더라고요. 학교 시험 준비는 해 주셨나요? 아니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5 학년, 6 학년 시험 엄청 쉬운데.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 시험을 보고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볼 경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거지 그건 성적에 올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중학교 2 학년 1 학기 기말고사부터 올라가죠, 성적에. 네. 그런데 단어 문장 시험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방법을 하시면 초등학교 영어는 엄청 쉬울 텐데. 집중 듣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 듣기를 해서 집중 듣기가 늘고 집중 듣기를 하기 때문에 또 책을 잘 읽고 글씨를 잘 읽기 때문에 그 리더스북이나 이런 데 나오는 단어보다 초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단어 문장 시험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가 하고 싶으면 하게 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시키는 거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학교에서 하는 것만 했어요. 따로 집에서 하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엄마 나 좀 단어 좀 외워야 될 것 같아. 수능에 나오는 단어." 그래서 그 아이가 좀 하다 말았고 고등학교 2 학년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에 나오는 그 문장하고 실제 내가 영상으로 듣는 그 말들하고 너무 갭이 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은 또 그 수능 영어니까 네가 수능을 잘 보려면 이게 수능 영어를 계속 풀어야 돼. 그 네가 지치지 않을 만큼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들 걱정은 수능이니까. 물론 이 방법을 하면 듣고 말하긴 되니까 그거는 걱정이 없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위가 수능이 남았잖아요. 듣고 말하게 되면 됐죠. 그다음에 수능만 잘 보고 그다음에 대학 가서는 대학 대학 영어는 수능보다 쉽고 그다음에 토익은 토익도 수능보다 쉽고 토플은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내용이. 무슨 메소포타미아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아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혼자 얘기하면 어쩌나.' 약간 걱정했어요. 근데 질문도 남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 중등 내신 문법은 따로 공부했나요? 중등은요.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요. 문법은 공부 안 했어요. 학교에서 문법 충분히 공부해요. 그런데 이미 이 방법으로 영어를 하고 가면 그냥 문법은 이해만 하면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게 맞아.' 하면서 이해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외운다고 뭐 읽기를 잘한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듣기를 잘하는 건 아니기 기 때문에요. 문법은 그냥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라이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정확하게 해서 기본을 알고 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도 그 문법과 상관없이 말할 때는 그 즉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고 말하기를 하면 즉흥적으로 뭐가 맞는지가 내 머릿속에서 저절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단어의 뒤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알게 돼요, 직감으로. 그래서 따로 하지 않았어요. 중등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고등학교 수능이요. 고등학교 영어가 어렵지. 몽기둥이님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저는 의심 없이 쭉 믿고 하는 중입니다. 아이들 화상영어 할 때 대화가 되니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시간이나 같이 해주시고 몽기둥이님 정말 감사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댓글을 다 달아드려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